우리 민동희 평론가님은 우상호 수석 인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워낙에 윤석열 정부 때 정무수석이라든가 정치가 실종이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비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좀 노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게 나를 세우는 그런 포지션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진이라는 그런 포지션에다가 저는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언론들의 어떤 분류법에 따르면은 친명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은 그런 어떤 다선 중진 의원을 정무수석에 배치함으로써 고전적인 어떤 정치를 복원시킨다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번에 수석들 인사를 보면서 무슨 라인이라든가 친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은 그냥 저기에 일을 좀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배치했구나. 그 생각이 좀 먼저 딱 들더라고요, 느낌상.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이제 고소형 인사했다. 뭐 이런 분류도시 언론에서 가능해야 네. 되거든요. 뭐 많았죠 그런. 뭐 얘기.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는 뭐 서우남이라는 얘기, 뭐 서울대 50대 남성 위주다 이랬는데 그런 분류는 안 통하는데 감히 제가 도발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일단은 정책실장 보니까 기재부 출신입니다. 민정수석 검찰 출신이에요. 홍보수석 중앙일보 출신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 너무 주류 인선을 한 건 또 맞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경향신문 썼으면 주류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대받아치시고. 아니, 저는 아마 인사 끝나고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이렇게 긍정적 평가나 국민 반응이 좋은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외교안보 라인 위성락 안보실장은 친미가 아니라 찐미입니다. 찐미예요? 여기에 이종석 국정원장은 자주 파란 말이에요. 소위 동맹파 자주 파는데 그분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과감한 정책을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하고 해야 된다. 트럼프가 세게 지금 압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정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도랑에 든 소예요.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 러시아 풀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외교 라인에서 이걸 못하면은 안 되는데 저는 제가 국정원장 한 경험에 보면은 중국, 러시아는 국정원에서 많이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종석 자주파 그러한 분이 국정원장에 임명되면은 대북 문제나 중국, 러시아 문제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네. 잘 풀어낼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과 잘할 것이다. 또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재명 후보 때도 그 미국 문제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DJ도 많은 의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친미주의자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DJ보다도 더 친미주의자인 찐미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충돌도 없이 잘 조정해서 나갈 것이다. 그 인사도 저는 드림팀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두 분 사이가 실제로 어떤 편인가요? 위성락 실장이랑 거기 북미 이종석 이종석 그 원장하고 이종석 예. 할 때 좀 충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동원, 정세현, 문정인, 우리 이종석, 서훈, 박지원 이 사람들이 6인회를 우리가 통칭 부르면서 6인회? 네. 6사람이 어. 한두 달에 한 번씩 서너 시간씩 오찬을 하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해요. 네. 그런데 거기는 대개 자주파들이에요. 자주 봐서 자주파 아니죠? 아니, 제가 친미파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은 저는 좋은 환상적 조합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양쪽 풀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인사도 나는 잘 됐다 그렇게 봐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좋은 얘기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공개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끔 이제 긴장감을 주는 그 말들도 하는데 오늘 이제 비상경제점검 TF가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어떤 말을 모두 발에서 꺼냈냐?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 이런 말을 썼거든요. 대통령을 모셔보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민생 경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여기 이걸 성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원이나 장관들 수석 여당 의원들한테 일종의 긴장감을 불어넣을 때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확 질러줘야죠. 물품을 딱 짚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이 야, 완전히 이거 신라면에서 긴장하겠는데? 왜요? 신라면 골드가 1,900원이거든? 아 2,000원에 육박하군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냥 신라면은 1,100원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스프 하나가 더 들어가. 저기 맨 끓여 먹고 나중에 이제 저기 그릇에 담을 때 타는 스프가 있거든. 근데 여기에다 계란하고 떡을 넣잖아? 그러면 죽이 돼. 그래가지고 그건 넣으면 안 돼 이거. 너무 죽이 되니까. 네. 근데 그게 1,900원이라고. 아딱 경계선에 있는 가격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떡첨이라도 넣어봐. 2,000원 원가만 2,000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물가 급등 상황을 두고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라고 하면서 다음 회의 때까지 물가 현황과 대책을 보고해 달라 이렇게 명시로 내린 겁니다 지금.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요.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 때 일산에서 당 간부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저한테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윤철 압니다. 예. 위원장인데 박 대변인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국회 총재실에서 물가관계 보고를 하라게라 했더니 다른 간부들이 물가는 기재부입니다.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은 매점 매석을 단속해야 돼요. 그렇게 워닝부터 소위 경고부터 주기 시작했다고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IMF 위한 얘기나 지금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나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회의 말미했냐면은 앞으로 이 회의할 때 담당 차관,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들 같이 대동하셔도 좋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달라. 장관들 다 현안 모르지 않냐 이러면서 실무적인 해법을 정치하게 이건 준비해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동기 평론가님? 그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성남시장, 경기지사 이렇게 할 때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고 디테일하게 어떤 거를 요구한다는 걸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회의, 국무회의는 물론이고 비상점검 그 경제점검 TF 회의에서도 그런 특성이 잘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전임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회의를 제대로 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 뭐 경제적 현안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거에 네. 사실은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저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저는 형식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긴 했습니다만 아직 그 구성과 내용을 봤을 때 반 정도만 들어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무위원도 여전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고 여기 회의에 참석하는 실국장이라든가 아마 공무원들도 인사가 나기 전이니까.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 정확하게 대책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그런 메시지도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역시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해서 실무적인 것도 엄청나게 많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해남에 후보 때 오셨는데 해남 읍을 저랑 같이 걸어가는데 서점이 보이니까 여기 들어가 봅시다. 서점에요? 네. 그런데 요즘 서점이 시골 읍에 한두 개 있거든요. 왜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서점은 해남 문화의 중심인데 책이 안 팔리니까 군에서 도서 구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면은 약 30%의 이익을
서점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는 몰랐죠. 어. 모르니까 내가 군에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들 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있구나. 예. 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아마 그 정책도 펴나갈 거예요. 그렇게 디테일한 것을 실무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더라. 저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한 칸 더 나가가지고 물가 얘기는 잡아라, 대책 내놔라 이런 거고 오늘 실질적인 액션도 하나 나왔는데 경호처에 있는 경호본부장 5명을 대기 전원 대기 발령했습니다. 네. 그건 잘했어요. 네. 그 사람들은 경호 간부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경호실이 항상 가장 잘못하면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인디라 간디 인도 수상도 경호실 직원이 사고를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기는 철통 같아야 돼요. 그런데 내란 세력들과 함께 그러한 짓을 했다고 하면은 완전히 개혁해 줘야 돼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연속 선상에서 경찰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한테 나와라. 특수공무집행 소환이 방해와 갔죠. 형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묻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12일까지 네. 소환하라. 나가야죠. 그러죠. 안 나가면 나오라고 구속영장 했죠. 청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부터 봐야 될 거는 그 내란 방조 세력이냐 내란의 일원이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경호처와 경찰 일부를 봐줘야 돼요. 네. 사실은 비화폰을 불출한 당사자가 경호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누구한테 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전부 다 그거 지금 와서 초기화돼 가지고 통화 기록도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포영장 집행 때 무력을 동원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갑차 기관총에 미사일까지 있습니다. 경호처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어요. 김용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이 경호처에서의 어떤 그 조직 장악 더 나가서는 내란에 대한 중요 가담 여부 이런 부분들까지가 이제 우리가 조금 규명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박종근 당시 경호처장과 조태영 국정원장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용을 서버에서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나왔어요. 이건 대통령도 소환하는데 조태영 국정원장은 지금도 현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은 업무 배제를 시키든지 직위 해제를 해야 됩니다. 내란 중요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지금도 이 순간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저는 이재명 정부가 빨리 인사 조치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종준, 조태용 두 분 같은 경우 당연히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그런데 네. 박정균 처장은 물러갔으니까 물러났으니까 현직에 없는데 일단 자리부터 비우게 하라. 조태영 네. 국정원장은 그 자리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차장, 네. 그 간부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대통령실에서 바로 예, 즉시적으로 직위 해제를 하든지 네. 해임을 해라. 박지원은 그 다음 날 해임했는데. 나는 내랑 개입 안 했어도 했는데. 아니 사태가 이 정도로 막중하고 윤석열이 죄과라는 게 낱낱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와중인데도 사실 국민의힘 대선까지 졌잖아요. 근데 지금 의총 열어가지고 한참 논의 중인데 김용태가 그래도 총대 매겠다고 9월에 전당대회 빨리 조기 열겠다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후보 교체 파동 한덕수를 교체하려고 했던 것들 정리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저항이 매우 심합니다 지금. 아니 난 제일 황당한 게 이제 와서 탄핵 반대 당론을 취소하고 저는 웃겨서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당론을 그리고 변경할 때는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인이 일단 당론을 변경하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변경하는 게 의미가 없는 당론이에요. 이미 탄핵 심판 다 끝났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4월 4일이라고. 그러면 지금 벌써 2달이 지난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이걸 갖다가 저기 탄핵 반대 당론을 변경한다. 이건 무슨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저기
이런 어떤 것도 절차도 의문이려니와 네. 그다음에 저기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후보 교체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아니 그러면 진상 조사 우리가 나 진상 내가 다 알아. 나한테 물어봐. 진상 다 알아. 그 김종대 불러다 물어보면 다 아는데. 새벽에 중계 방송 네. 다 해서. 어. 그러면 뻔한 진상을 규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사후 출당을 시킬 조치가 거요. 없어. 예. 아니면은 뭐 당을 쪼개버릴 거요. 우주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고 한마디 하고 말 겁니까? 그리고 한두 명이요? 이게? 뭐 권성동, 사실은- 권영세 다 징계 때리겠다는 거죠. 뭐. 예. 사실은 제가 방송을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일부터 완전 자제를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도 취임 선서하고 바로 비빔밥으로 협치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방송 나가면 김종대 의원처럼 저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야당 조져야죠. 예. 야당 조져야 예. 되는데 그러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나 언론한테 야당한테 최소한 1년은 한의문 기간을 두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살지 않냐. 그래야 내란이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서민 경제가 남북 관계가 다시 복원되지 않냐. 그러니까 입술 조심하자. 그런데 목사님이 또 그런 설교를 해서 아 저건 나한테 하시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방송 안 나가겠다. 네. 그럼 저는 계속 그냥 이 짓 그렇게 하고 하세요. 의원님은 빠지고 메모까지 하시라고. 이 마지막 얘기는 우리 그 의원들이 그 대통령 관저 한남동 관저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수영장을 본 거야. 수돗물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를 이게 아마도 깊이나 수영장의 그 단차를 봤을 때는 사람이 쓰던 건 아닌 것 같다. 그 애완견 개들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개들을 위한 수영장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도 기사는 봤습니다만은 저는 과거 윤석열 정권이 하던 짓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입만 버리면 문재인 정권, 전 정권 다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채 양명주, 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런 건 거기다 맡겨서 확실하게 개혁을 하고 특검에서 조사하게 하고 특검에서 조사해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혐의 없는 사람은 봐주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전 정권이 이랬다 하는 얘기는 이재명 정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자제하자. 네, 그런 의미에서 개 목욕 시켰다 어쨌다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갔다 오면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좀 안 아니 했으면 그렇긴 한데. 그런데 그래서 저도 어. 전 정권 얘기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네, 좀 좋습니다. 설명하면 저는 그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는 개도 마찬가지다. 이게 어떤 데서 태어난 개는 수영장에 온수로 수영을 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그 앞에 정자가 있는데 그 개 놀이터라는 거 아니야 거기도.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유기견이 안락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합니까? 동물 평등을 위하여 동물 저는 이제 불평등의 관점 플러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으면은 그게 뭐 그건 호불호 문제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건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이 막대하게 이렇게 들어갔다. 근데 그게 개 수영장이었다.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아니 그리고 앞에 그 캣타워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맞아요. 그것도 예. 누구 돈으로 산 건지 네.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렇죠. 누구 돈 주고 샀겠어요. 김건희가 뭐 양평 고속도로 돈 벌어서 했겠어요. 주가 조작해서 그 돈 안 썼어요. 전정권 비판 안 세금 하신다면서요, 썼어요. 보니까. 세금 썼어. 아니 조용히 하세요. 그런 거 안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방송 안 하려고 한다니까. 아니 성인나 성이 안 할 수 있나? 마지막에 거기에다가- 폭발하셨어. 이게 저기 뭐냐 제가 얻은 정보로는 이 개들이 배변 교육이 안 돼 있는 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호관들이 그거 치우느라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실 이러면 진짜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예. 그러면은 어떤 게는 대통령 경호관이 와서 똥 치워줘, 빗질해줘. 또 차별과 수렴시켜줘. 불평등을 또 이어가시는. 어? 이런 개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안락사 당하는 저 개들은 뭡니까 이게? 나는 이게 개 빈익빈 부익부, 개 불평등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왜 이 개는 이래야 되고 저 개는 저래야 되는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제 맞춰야 되는데 끝으로 저는 의원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첫 인사를 한 게 거기에 이제 비서실장하고 대변인 둘 다 포함됐잖아요. 첫 인사할 때 발표할 때 둘 다 해보셨잖아요. 예. 비서실장하고 대변인 중에 뭐가 더 어렵습니까? 아무래도 비서실장이 더 어렵죠. 왜 어려운 거예요? 예. 이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음. 그리고 다 축약해서 삼남한상을 축약해서 대통령께 간단하게 보고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업무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네. 긴장을 하고 살아요. 그거는 정평이 나 있으셨죠. 저 대선 전에 일산에 출퇴근하시던 것도 유명하고 아니 전날 기자들하고 술 드시고 새벽에 또 가셨다며. 그렇죠. 저처럼 잘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우리 강훈식 의원이 어쨌든 비서실장 됐으니까 이 비서실장으로서 이것만은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금원을 좀 주시죠. 저는 대통령이 취임해서 청와대 딱 들어가시면 6개월, 1년 사이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세상이 어두워져요. 아 세상이 어두워진다. 그렇죠. 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말.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 측근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대로 의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를 잘해줘야 되고 재벌은 자기 형제가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핏줄이 그렇죠.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대통령한테는 신문 9시 8시 뉴스를 꼭 보시도록 보좌를 해라 이거예요. 신문만 윤석열이 제대로 봤어도 저 정도 이짓 안 해요. 조선일보를 봤어도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나오고 경향신문도 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반드시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뜨이는데 신문과 메인 뉴스 방송을 보시게 해라. 네. 유튜브 보지 말고. 저는 그렇게 보습니다. 유튜브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니까. 유튜브 아니 레거시 미디어의 유튜브는 봐야지. 여기는 아니, 이제 경향 같은 대통령이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있습니다.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축약해서 중요한 아침에 내용들. 네. 신문 보시면은 다 안 읽더라도 이렇게 넘겨 보면은 삼라반상이 분위기 오잖아요. 있잖아요. 예. 뭐가 잘못하고 뭘까. 그리고 TV 보면은 되니까 유튜브도 봐야죠. 필요한 것은 그렇지만은 꼭 대통령의 귀와 눈을 네. 국민 속으로 붙들어 놓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잘 보시게 해라. 저는 꼭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